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들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와 통신장비 업종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먼저 원전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수원의 경쟁사 미국의 원전인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의 원전 수출이 본인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승소하면서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원전을 꼽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정부는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원전 일자리를 나서기라고 했고요. 또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통신장비 업종 역시 맑은 하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를 뛰어넘고 이제는 6G 레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세대 6G 레디 장비 투자가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세 상승기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관련주를 사 모아야 한다는 증권가의 바람으로 이렇게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6G 레디 장비 투자가 이뤄진다면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네트워크 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서비스일도록 주가 선행성은 강했다라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종목이 나란히 5위와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저희와 함께 해주신 두 분입니다.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 좀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위에 올라오는 클리오. 클리오가 사실 굉장히 좀 이번 달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다가 순위권 뒤로 밀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까지 좀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예요. 아, 그런 게 고민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죠. 저는 고민이 하나도 안 돼서. 아, 그래요? 오해인데요. 자신만만하십니까 지금? 오늘도 뭐 신고가 났었습니다. 네네네. 29,1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오. 장중에는 이제 3.9% 오늘 시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중에는 무려 7.6%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아랫골이 길게 달고 이게 기술적으로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종가 고가인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 가격 이상에서 오늘 흔들렸지만 위에서 끝났다. 네네.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이 57,700주 그래서 금액으로는 12억 샀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쭉 살펴보면은 3분기의 마지막 월 9월 들어서 하루만 빼고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기관이요? 네, 그리고 9월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3분기 마지막 월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 클로징하는 달이잖아요. 네네. 근데 9월 들어서 이렇게 피치를 올린다?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추석이 있긴 한데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큰 조정은 안 나온다.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러면 계속 좀 순위권 안에 머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족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5위에 만족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수익률을 보니까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네. 탑3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까? 4? 귀엽게. 예. 5나 4나 뭐 사실 뭐. 아니면 뭐 예. 하여튼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도. 네, 그렇습니다. 3나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게요. 그렇죠. 화장품 관련 주잖아요, 클리오가. 네네. 이제 화장품 뭐 중국 수혜를 다 입은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 지켜봐야죠. 예,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건희 부장님의 JLK. 사실 JLK는 저희가 종목으로도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가져오셨고 워낙 뭐 압도적인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의 소강 상태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좀 속았습니다. 네. 아, 속았어요? 여기서 이제 38,000원을 뚫고 나갈 줄 알았는데 네. 한 번 더 눌렀죠. 네. 그래서 다음에 얼마나 더 가려고 이렇게 누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가 사실 고비였는데 어제 밑꼬리를 잘 달고 오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35%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튀면 또 금방 또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박스권 38,000원대를 한번 다시 재도전할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게 이번 달 안으로 이제 뭐 이게 역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 JLK는 지금 9월 달 안에 뭐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갖고 계시면 아마 10월 달에는 10월 11월 안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2차 상승이 한번 뭐 기대해볼 만하다. 예, 흔한 말로 이제 오지게 올라갈 수도 있다. 오호 오지 올라간다. 예, 흔한 말은 아니잖아요. 사투리인가요? 예. 굉장히 잘 듣기 힘든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예, 표준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이 횡보할 때 바닥권에서 이제 올려주고 있고 네. 지금 보면 진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빠지고 올라오는 폭이 줄어들면서 한 35,000원대에 잘 수렴을 해주면 사실은 힘을 잘 비축했다가 빠질 때도 보면 거래량 없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못 기다리시는 분들, 조급증 있으신 분들이 좀 파셨다. 불안하죠. 이제 이 올라 있으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 올라와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하죠. 흔들면, 네. 흔들면 여기에서 사신 분들도 불안해서 팔죠. 아니 저 때 초반에 사셨으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치. 왜냐면 예. 빨리 수익 실현해야 될 것 같고 맞아. 왜냐면 더 떨어질 것 떨어지면 같고 안 되니까. 이런 불안한 예. 감정이죠. 사람이 심리가 가장 어려운 게 5에서 10% 먹었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10% 그게 가 언제든지 맞아요. 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0%가 넘어가야 조금 마음의 안정을 좀 찾는데 예. 이재용 씨의 마음을 아주 뭐 거울 보듯이 그렇죠. 보고 예. 계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30% 넘어가면 팔라리도 안 팝니다. 아예 안 팔죠. 아, 예. 네. 든든하거든요. 마이너스는 날 일 없다라고 좀 그렇죠. 단정을 네.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죠.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그래서 JLK 업황이라든지 뭐 내용은 네. 전혀 바뀐 게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 장세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LK 뭐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좀 포지션을 취하시는 것 그러겠네요. 같아요. JLK 네. 워낙 또 이제 수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현실에 깔려 있으니까 이 장비들이 이제 AI 관련된 이 장비들이 병원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익을 이제 좀 어떻게 좀 활용할지 좀 지켜보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많이 올리겠죠. 어느 정도 이런 소강 상태가 있어요. 또 힘을 비축했다가 또 굉장히 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종목도 리뷰도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네. 남은 9월 한 달. 사실 요 기간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한 달에 그렇죠. 예? 네, 세 번째 주에. 해보면 결과 그런데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많이 역전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주간이거든요. 한번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오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메디아나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건희 부장님은 AP위성 오늘 0.13% 소폭 강세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메디아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기업인 메디아나입니다. 환자 모니터링 장치와 또 심장 충격기를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는데요. 환자 모니터링 장비는 연매출 200억 원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1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장 충격기 사업도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심장 충격기 보급이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심장 충격기가 현재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메디아나에도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글로벌 심장 충격기 시장은 2026년에는 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메디아나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서도 뜨겁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상엽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께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네. 지금 댓글로 누가 질문해 주셨어요. 불리밍님께서 안녕하세요. JLK 가면 신테카도 갈까요? 수익이 너무 줄어서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신테카 바이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희 부장님? 뭐 그치 뭐 신테카 바이오는 좀 다르죠. 상황은 좀 다른데 상황이 좀 다르다. 이게 이제 신테카는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컴퓨팅을 가지고 대규모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그 새로운 이제
그 신약 물질들을 빨리 개발해내서 딥러닝을 통해서 그렇죠. 예, 예. 신물질을 그 개발하는 거죠. 신약 물질을 빨리 개발해서 그걸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는 과정까지 빨리 가는 그런 모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쪽은 또 이 JLK랑 뭐 딥노이드랑은 좀 비슷한 부류고 네네. 영상 분석 쪽이고 이쪽은 조금 신약 개발 쪽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르다. 다르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쪽이 조금 좀 쉬고 있습니다. 큐리옥사라든지 이런 쪽을 같이 움직이는데 네네네.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쉬고 있고 좀 각은 좀 다르다. 방향성이 어쨌든 다르군요. AI라는 걸로 엮여 있지만 AI로 엮이기에는 또 각이 좀 많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메디아나 예 한번 좀 종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이제 의료 관련된 그렇죠. 종목, 바이오 의료 관련된 네네, 종목이라. 의료기기. 예예. 시가총액이 1,001억,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1억 1,000억은 얼마예요? 1억 천억? 예. 1,001억? 1,001억? 1,001억. 아 1,001억이요? 네. 아, 오늘 1억 너무- 올라왔으니까 이제 1,000을 그렇고요. 넘어갔네요. 예. 1001. 10. 뭔가 앞으로 해도 1001, 뒤로 해도 1001. 예, 그러네요. 앞뒤가 똑같은 번호네요. 예. 네. 그 일단 올해 회사가 창립 3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이제 30년이나 됐다라는 것을 이제 업력이 있다. 네, 그런 걸 먼저 든든한 말씀. 회사다. 네, 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네요. 30년. 네, 3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30년이 됐는데 1,000억이라고.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좀 기다려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환자 감시 장치가 이제 상반기에 매출 비중이 한 44%, 네네. 심장 충격기가 약 한 39% 되고 뭐 그밖에 뭐 체성 분석기 등등이 있는데 요게 이제 환자 감시 장치가 이제 국내 시장 판매량 1위인데 환자 감시 장치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뭐 입원했을 때 우리가 병상에 누웠을 때 이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많은 게 있는 그 환자 모니터. CCTV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네, 몸에 네. 달고 막 그 건강에 체크 같은 거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체온, 심전도, 산소 포화도, 뭐 호흡수 등이 이제 이렇게 뭐 파동이 있고, 네. 네, 그래서 병원에 좀 이렇게 입원해 보셨거나 뭐 간병이셨던 분들은 네. 뭐 그런 걸 당연히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이거 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많이 쓰이고 네, 있는 메디컬 그런 드라마를 거잖아요. 보더라도.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판매량 1위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시기만 하더라도 간병인 구하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간병인 역할 해봤었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으면은 이제 간호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혹시 환자가 어디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뭐 모니터를 보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뭐 빨간 벨을 눌러주세요. 출 버튼. 네, 맞아.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게 저출산과 문제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간병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없어야 되는데 이거 없기가 쉬운데 근데 이런 이제 환자의 측정된 데이터들이 모니터의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전송돼서 자동으로 이상 징후 이렇게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네네. 간병인이 없어도 좀 갑자기 이상주면 막 뛰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그쪽에서 뭐. 이제 간호사가 이제 체크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러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이렇게 무선 통신 모듈 제품을 일부 병원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 이런 제품조차도 이제 빅데이터, AI 시대로 그러네요. 넘어가는 그런 이제 초입에 있다. 근데 그런 제품을 지금 일부 병원에 설치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새로운 기계로 좀 다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 좀 앞서가려고 한다.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비중이 큰 게 심장 충격기인데 요게 국내에도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이 5천여 개가 돼요. 네. 또 지하철 뭐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그럼 5, 4, 20 한 네. 근데 2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가 안 돼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 곳인데도 장소가 네. 그러면은 이쪽 심장 충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쪽 시장 성장성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작 만약에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전원이 안 켜진다거나 어떻게 문제가 사용방법을 있으면은 모르잖아, 또. 그렇죠. 네, 쉽게. 근데 여기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중앙 감시 센터가 있어서 이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심장 충격기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니까 저거 빨리 뭐 교체를 한다거나 뭐 고장이 난다거나 네. 네, 뭐 이런 제품이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작동 안 되거나. 뭔가 일단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국내에서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자 감시 장치 이 시장 판매량 1위인데 매출 비중을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0%나 됩니다. 해외가 많고 수출을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더 수요가 많을 정도로 네, 제품이 수요가 좋다. 많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률이 19%나 됩니다. 19%. 네,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좀 작은 부분은 있지만 기술력에서 영업이익률도 높고 현금 자산성 규모가 현금성 자산이 한 400억 원이 넘는데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현금성 자산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좋은데 1,000억밖에 안 되네.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가 얼마 정도 돼야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 회사는? 지금 목표가는 뭐 좀 낮게 잡았어요. 네네네. 한 1,100억, 1,300억 정도. 1,300억. 네, 7,700원. 어.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였고요. 네네. 어, 작년에 영업이익도 100억 원 넘었고 앞으로 더 기대가 돼서 여기가 최소 못해도 시가총액 1,500억 이상은 가야 된다. 1,500억. 네. PER 높아요? 네? PER. PR이 높을 수가 없죠 지금요. 네. 네. PER 하나 외우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언젠가 한번 써먹어야겠는데. 네, 갑자기 PER 그래. 갑자기 PER 높으면 이게 갑자기 투자가 안 PER 를. 되고 예. PER 낮춰야지 좀 이게 투자해주면 좋다는 거. 그래,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이건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집어내네. OX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니고 하나, 둘, 셋. 아, 오! 오네요. 오, 메디아나 괜찮습니까? 네. 전 제가 봤을 때 신기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해서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이제 신기술보다는 디테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업력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 제세동기 시장이 커진다 하면서도 사실은 지하철 빼고는 거의 안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지하철 맞죠. 맞네요. 네, 뭐 백화점이나 지하철 이런 일부에만 깔려 있고 필수 사업장이 많이 안 깔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더 돼야 되고 법에서 강제 사항으로 해서 사실은 벌금을 엄청 때려야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달죠. 뭐 건물마다 배치를 예. 해놓는다든가 안에는 이런 뭐 게 벌 있어야죠. 때리고 그래야지 막 다 해놓지. 작년에 메디아나가 한 106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매출액이 뭐 683억이었는데 106억이면 엄청납니다. 오, 마진율이 좋네요.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적어도 10배를 주면 10배 정도면 1,000억인데 20배 주면 2,000억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올해도 그 이상 벌 것 같으니까 저는 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우리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차 7,700원, 손절가는 5,790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선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패스! 내가 매수. 네, 아, 패스. 매수할 거야. 아,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스타킹에는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저는 무엇보다 이거 선택한 이유가 네. 이 메디아나가 내일 메디아나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영 씨 포트에 올려놓고 저희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의 AP 위성입니다. 과기부가 저궤도 위성 통신을 3수에 걸쳐서 재도전합니다. 지상 통신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위성 통신의 쓰임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관련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3,860억 달러인 수준인데요. 하지만 국내 산업의 규모는 세계에서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4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을 했고요. 우주개발 투자액도 2027년 1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AP위성은 위성통신 단말기와 함께 인공위성과 부품까지 제조를 하고 있는 만큼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예. 오늘도 이쪽 위성 통신 관련된 종목들 이제 슬슬 나오기 저 시작합니다. 어제 5G, 6G 나왔었죠. 그렇죠. 솔리드. 5G에서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었던 우리 투자자분들의 네. 심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을 또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갈지. 자, 이건희 부장님께서 종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AP통신. 지금 뭐 이제 5G, 뭐 6G, 뭐 6G 레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예전에 5G 한참 만들 때 6G 나와야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아, 6G가 나와야 올라가네요. 예, 진짜. 예. 그런데 지금 6G의 이제 그 개념을 보면 사실은 조금 5G랑 6G랑 좀 헷갈리실 텐데 여러 가지가 좀 위성이랑 관련된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원앱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스페이스X 같은 이제 스타링크죠. 이제 네. 스페이스X의 자회사 이쪽이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진출하고 있는데 올 초에 이 뉴스 때문에 사실은 이쪽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 초에. 네, 올 초에 많이 올랐다가 실제로 진출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스타링크가 이번에 SK텔레콤과 같이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올까 이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뭔가 먹거리가 있으니까 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근데 위성통신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위성 전화기 들고 전화하겠어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군사적인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다 쓰이기 때문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게 위성 산업이고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우주 산업이. 특히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통신 단말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위성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정부 관련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목적 실용 위성 6호에 탑재된 데이터 링크 및 뭐 위성체 전기 지상 지원 장비 이를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2호 뭐 표준 탑재 컴퓨터 개발 사업도 수주하고 또 다목적 실용 위성 7호에 탑재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열하면 너무 많습니다. 부분 많네요. 맞는데 그 안에 보면 중요한 거는 이게 군 정찰 위성 관련된 부품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북계 많네. 예.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한 360억 정도 수주 잔고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도 한번 수출한 적이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정부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KPS입니다. KPS. KPS요. 뭐예요? GPS는 아시죠? 네네네. 네. 글로벌 뭐 글로벌 저쪽으로. PS. 네. 예. 중국은 CPS가 있습니다. 차이나 PS. 예. 이제 위성 3개랑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아. 그럼 코리아 PS입니까? 예. 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항법 위성 시스템, 그러니까 위성 항법 시스템이 이제 KPS인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나왔는데, 아, 이야기 많이 나왔죠. 예, 이 프로젝트가 2022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35년까지 3조 7,235억을 들여서 이제 이걸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러면 위성도 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실험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탑재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AP 위성이 만든다. 지금 최초 1호기 이제 시험하는 거를 들어갔는데 이게 8호기까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아 1억에서 8억이면 오. 예, 그럼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네, 수주가 꾸준히. 계속 나올 거고 네. 지금 거의 뭐 10년 이상의 먹거리가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게 보면 주가는 먹거리가 확실하면 미리 땡기는 경향이 있죠. 근데 최근 보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거래가 그냥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 굉장히 등락이 심하네요. 윗꼬리가 지금 7일 연속 아. 윗꼬리를 오, 좀 윗꼬리가. 길게 내리고 있네요. 아직 약간 텔레토비끼가 좀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아직 이제 이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아. 물려있던 분들이 워낙 길게 물려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내가 본전 좀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좀 파시는 건데 사실은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이제 연초에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오 기대감이. 그러네요. 예, 거래량도 많고. 이건 끼가 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때도 거래량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간다면 굉장히 또 폭발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성 관련된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가 최근에 수주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바닥에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 전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네네. 달 탐사 경쟁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AP 위성 좋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네, 왜냐면 기대가 돼요. 지금 이제 6G가 또 현실화돼 간다면은 네.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새로운 섹터를 또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이상형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왜 옵니까 이상형 이사님? 부장님이 오 해주셔서 네, 그건 아니고 네. 회사가 일단 좋습니다. AP 네, 일단 위성? 수주잔고 실적이 하반기에도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상반기에 수주잔고가 360억이었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7월달 한 건, 8월달 한 건, 9월달 한 건씩 했는데 그 세 건의 수주잔고 합치면 303억. 벌써 3개월 동안 거의 상반기 했던 거를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주잔고가 중요하고 작년 2분기 수주잔고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좀 약간 윗골에 달기 그렇지만 결국엔 실적으로 증명이 될 텐데 그러네요. 그러면 좀 이제 확인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잡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0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아. 제가 사겠습니다. 아 욕심 났는데 예. 근데 좀 아쉬운 아, 게 식스지 그래 제가 스타링크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스타링크 좋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예, 이쪽에 그렇습니다. 연락을 그래서 내고. 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섹터이긴 해서 제 포트에 담고 또 한 달 동안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 좋은 종목 가져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